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S네오텍의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임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클라우드와 머신러닝 결합,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을 진행했던 이점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사에서 실제 프로젝트 했던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뭔가 고객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현재 클라우드 생태계를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온프레미스에서 하는데 장단점,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장단점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이점 및 고객 사례이고요. 저희가 클라우드와 머신러닝의 시너지 효과를 뭔가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과 활용 부분, 그다음에 고객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아마존 리인벤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글로벌 컴퓨팅 커뮤니티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했던 행사고요. 대면 기조 발표하고 1,500개 이상의 테크 세션들 혹은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AI 관련된 세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매년 지속해서 계속 AI 관련된 머신러닝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께서는 이런 리인벤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등록하셔서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가져온 그 리마스라는 것들은요, AWS에서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세션을 열어서 작년에 마르스라는 것들을 열었습니다. 머신러닝, 오토메이션, 로보틱스, 스페이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 세계적으로 AWS가 유명하지만 이 AWS조차도 머신러닝에 관련된 주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분들께서 머신러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또한 저희 고객사와 함께 리인벤트를 같이 방문드리고 있으니 저희 GS네오텍과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클라우드 생태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 중에 이 가트너라고 해외 시장조사 리서치이거든요. 거기서 발표했던 2023년에 기술테크의 전략에 관련 트렌드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I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AI를 접목해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로 제조산업이면 제조산업, 그 다음에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그 다음에 공공분야면 공공분야에 규모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IaaS라든지 SaaS형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조금 더 고객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산업별로 제공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패키징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배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번과 9번에서 보시듯이 액티비티 AI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트렌드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고객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전략을 취합하셔가지고 조금 더 비즈니스 역량을 더 높이실 수 있도록 트렌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속 가능 기술인데요. 이런 테크 기술들이 뭔가 클라우드 상태에서 접목이 되면서 이런 에너지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10번째를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포함한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통 분야, 자사에 있는 인프라 시스템조차도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I는 단순히 그냥 서비스 플랫폼이 아닌 자기 자사에 조금 더 자동화되고 IT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생태계는 앞서 발표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확장성, 유연성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2복구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인프라 구성이나 네트워크 구성, 보안 설정 등을 저희가 IaaS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제2복구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상태에서 서비스를 쓰시기 위해서 보안 서비스를 반드시 결부해서 쓰시고 있거든요. 그런 보안 서비스들 자체도 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업에서 가지고 계셨던 자산들을 조금 더 최신 보안 기술을 통해서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 업데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 클라우드 상태에서는 최신 기술과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고 업데이트 시간에 맞춰서 껐다 켜주시기만 하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비즈니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뽑아왔는데요. 제가 기술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부족함,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많이들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통계 전문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AI 서비스인 SaaS형 형태의 서비스를 쓰시면 저희 GS 네오텍에서 뭔가 기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문가의 인력을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장점인 이유는 쓴 만큼 과금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서버 자체를 보통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크게 많이 사십니다. 그럴 필요 없으시고 클라우드를 쓰시면 그런 것들을 쓸 때만큼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의 단계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전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전처리를 진행한 다음에 그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및 시각화를 하고요. 분석 및 시각화를 이후에 이 학습하기 위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시작하는데 이 평가할 때 모델이 정확도나 리콜, 에큐리시 같은 부분들이 잘 안 나오면 다시 모델을 새로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확보하시거나 그런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조금 더 나아졌다 싶으시면 추론을 통해서 모델 배포를 하고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배포를 하겠죠. 이때 단계에서 온프레미스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온 거고요.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요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개는 이런 니즈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 그래픽 카드라든지 혹은 저장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가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고객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서버 스펙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간대에만 서버를 올려서 GPU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그 시간 동안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서버를 계속 틀어놓으시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1시간 정도만 쓰시기 때문에 과금에 대한 리소스들도 굉장히 효율적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수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품질이 좋아야지만 모델 학습에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데이터 수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서는 데이터의 패턴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하는 툴이 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분석 체계를 EDA라고 하는데 EDA가 굉장히 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선택할 때는 이제 피팅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뭔가 학습하는 단계에서 저해하는 요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저희가 머신러닝을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추론을 위해서는
시즌성 데이터, 그러니까 계절성 데이터들도 있으실 수 있고 시간성 데이터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학습과 추론을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자동화하는 MLOps 자체도 중요할 것 같고요. 모델 평가를 했는데 모델이 잘 나왔는지 이게 정확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꼭 필요하고 이걸 조금 더 피팅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고 추론 단계에서는 실제 모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일단 컴퓨터 리소스의 제한이면 데이터 수집과 머신러닝 학습 추론에 대해서 제한되는 사항이고요. 온프레미스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을 잠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온프레미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사고 뭔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런타임, 미드웨어, OS, 비주얼라이제이션,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상태로 오시면 세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인프라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서버 자체를 설치된 서버를 대여하는 개념이고요. 플랫폼 에즈 서비스는 이런 밑에 보시면 머신러닝 서비스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다 OS라든지 런타임, 이 커널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 놓고 저희는 그냥 파이썬 코드로 머신러닝 코드만 짜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마저도 머신러닝을 잘 모르겠어. 저는 AI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만 준비해 놓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까지 다 해주는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텐서플로우도 설치하셔야 되고 파이토치도 설치하셔야 되고 MXNet, 케라스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되게 많이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이거가 버전이 맞지 않으면 이거조차도 설치하는데 거의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시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GPU를 사용하신다면 쿠다나 쿠다 DNN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를 보시면 EC2를 보시면 EC2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다음 IaaS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타입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저런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각각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하는 모델조차도 아마존에서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고객사께서는 그냥 데이터만 준비하시면 데이터에 맞는 예를 들어 예측하는 포어캐스트, 음성을 말해주는 폴리, 그 다음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텍스트랙트, 퍼스널라이즈라고 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레코그니션이라 해서 장면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고객사에서는 그냥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시면 AI 서비스로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신 상태인 거죠. 그리고 ML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링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기업 내에 모델링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커스터마이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이지 마이커 자체도 컨테이너 형태로 올라간 서비스다 보니까 비용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컴퓨팅 파워를 높여서 하실 수도 있고요. 추론할 때는 트레이닝만큼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추론할 때는 조금 낮게 형성해가지고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데이터 수 쪽에서는 충분한 데이터 양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할 때는 최소 한 500개 이상이 있어야 패턴이 보인다고 해요. 더 많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고려했을 때 거의 100배 이상 변수마다 준비를 하셔야지 뭔가 분류가 되시거나 하실 수 있고요. EDA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의 형태를 분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에 따라 분류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EDA라고 합니다. 이런 EDA라는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서비스 S3라든지 데이터를 모으는 인제스천하는 부분, 분석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도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데이터가 텍스트 혹은 이미지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지를 좀 고객사와 의논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장단점이 있고 이런 서비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이지메이커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 데이터 쪽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라벨링이라고 해서 이제 머신 뉴럴 네트워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지 분석을 합니다. 그 통해서 이미지들이 뭔가 슬립이 났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로테이션 하거나 스위핑 해가지고 좀 잘 맞게 전 처리하는 작업도 이 세이지메이커 라벨링 잡이라고 해가지고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 최근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 유출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하지만 포이즌 어택이라고 해서 이미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답을 주게 되면 걔네들이 알아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을 줘요. 그게 액티비티 AI라고 해서 포이즌 어택이 화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가 이제 보안을 위반을 해서 이런 정답지를 조금 난해한 거를 하나씩 껴놔서 그 정답지를 통해 우회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AM이나 컴피그, 크라우드 트레일이란 걸 통해서 사용자가 언제 접근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액티비티를 다 분석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걸 조합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을 할 때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이제 피팅하게 뭔가 선을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언더 피팅이나 오버 피팅처럼 맞지 않도록 이제 학습이 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이 적합한 건지 적합하지 않은 건지를 분석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옵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앞단의 전처리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이런 것들을 자동화 하셔가지고 유저단의 뭔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냥 API 호출로 제공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 이점 및 고객 사례이고요. 네, 클라우드와 머신러닝을 쓰면 조금 좋은 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객사를 여러 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공위성 데이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인공위성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GPU 사양이 필요하시고요. 그 GPU 사양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만들어야 되는 이슈들도 있으시고 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컴퓨팅 리소스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당 시간에 스팟이라는 싼 요금제를 통해 가지고 리소스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언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그 저장소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도록 극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사실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툴이 제공된다고 한다면 머신러닝을 할 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좀 많은 활용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로 프로젝트 했던 사례들 위주로 뽑아왔고요.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판매 실적 통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수익 예측하기 위해서 AI 서비스인 퍼스널라이즈 관련된 서비스들도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커스텀 모델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로 구성하시는 고객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관련된 자사의 뭔가 리뷰들을 분석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시나리오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격 근무를 하실 때 어딘가에서 위치해서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있어서 숄더 어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 라이센스들이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직원들이구나, 업무 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런 서비스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조 분야에서는 뒤에 사례로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그 제품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들을 검수하실 수도 있고, 이 주문량들이 예측되는 시스템들에서는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다고 보면 뭔가 알림을 주실 수 있고 제호 관리에 대한 것들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커머스 쪽에서는 보통 이제 추천, 방송 미디어 OTT 쪽에서도 영상별 개인화 추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추천들도 AI 서비스를 통해서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추천하실 수도 있고 세이즈 메이커를 통해서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챗봇, 요즘에 챗 GPT 관련돼서 인공지능 상담 비서가 많이 발생되는데 AWS는 넥사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챗봇에 뭔가 기능적으로 조금 더 연동되실 수 있도록 서버리스 형태의 컴퓨팅을 트리거를 걸어서 후단에서 처리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 미디어 OTT 쪽에서는 이제 부적절한 장면을 감지해서 좀 이상하지만 댓글에 이상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몰리지 못하도록 감지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 쪽에서는 번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언어별로 번역을 자동화해서 조금 진행하는 적도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주식 변화 예측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 기반의 예측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보정거래 감지에서는 신용카드가 데이터 패턴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쓰거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실 수도 있고, 의료 쪽에서는 이제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실 수도 있고, 머신러닝의 모델을 통해서 신약의 어떤 그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을 보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고객 사례입니다. 고객 사례는 저희가 C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C사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만들어 주시는 생활가전 회사고요. 이 공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장비마다 모터에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의 신호를 통해 이 모니터런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예측이 얼마나 이 온도나 바이오레이션, 진동이 얼마나 오는지를 분석해서 모니터론 웹이나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론 서비스는 실제로는 국내에는 여기 C사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예측 정비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어널리시스를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분야 B사이고요. B사는 이제 로보틱에 대한 내용인데 로보틱의 커피를 생산해주는 기업이고요. 이 또한 이제 IoT 신호들을 가지고 뭔가 판매량을 예측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현하고 계시고요. 그 커피 머신에서 발생되는 IoT 신호들을 AWS 신호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되게 데이터도 적재되시고 적재된 데이터를 통해서 ETL을 진행하시고 그 ETL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퍼스널라이즈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공공 분야 G사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과 이런 것들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들을 공공에서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공공에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예측이 잘 되는지를 확보를 해놔야
그만큼 석탄을 안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측 시스템들을 잘 구현해 놓으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왼쪽에 대한 데이터 어널리시스 플랫폼을 보시면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기 위해서 서버들을 스펙을 가지고 저 서버는 10시, 16시에 딱 2타임만 돌아갑니다. 저 아키텍처는. 그래서 데이터를 딱 2번만 생성을 하고요. 그 2번 생성된 걸 가지고 이제 후처리인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람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자동화가 다 되어 있고요. 실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CDK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드화도 되어 있고 서버리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앙상블에서 추론을 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고요. 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1974년 금성통신공사부터 시작해서 95년 LG기공, 현재는 CS 네오텍이라는 상호로 시작하고 있고, 저희는 IT 사업 분부 예하에 클라우드 MSP 사업, 그 다음에 CDN 사업, 서드파티, 그 다음에 컨택트 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GS 네오텍은 고객들의 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파트너사 탑 티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커넥트에 관련된 것들은 국내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컴피턴시 스토리지나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되는 게 보통 이제 비즈니스가 고객들마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가용성이나 효율성을 맞춰서 좀 제공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하면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께서 문제 정의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안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찾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로 구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니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뭔가 조금 전문화된 문제 해결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